잎을 정리하는 패턴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잎을 정리한 후에 우리가 2주, 3주 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모습들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나무 잎 정리 기본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가지, 두 번째 가지, 세 번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지가 제일 강하고 두 번째가 중간, 세 번째가 제일 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재를 만듦에 있어서 모두가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크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강한 가지는 약하게 만들고 약한 가지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은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강한 가지는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가지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약한 가지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 강한 것을 약하게 만들어서 이 힘을 이쪽으로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부분은 최대한 몰아놓고 약한 것은 최대한 튀어나오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기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잎이 끝에 조그만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턱잎이라고 부르는데 애도 어쨌든 광합성 작용은 합니다. 얘가 원래 눈이었을 때 이 순두를 감싸주는 역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잎이고요. 나중에는 애가 광합성을 하다가 얘네들한테 영양분을 뺏기고 죽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양을 할 때는 애를 빨리 끊어줘 버리면은 이쪽에서 더 빨리 튀어나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나무라면은 얘네들을 최대한 달고 있으면서 이 영양분을 얘네들이 빨아먹게 만들면은 여기가 쉽게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하는 시기에 따라서 배양 방법이 다 틀려지는 거 그거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턱잎을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는데 제가 현재 3개를 남겼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는 되게 짧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디부터는 조금씩 멀어지는데 우리가 어차피 분재로 만들어가면 여기서 파생을 해서 계속 가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안에서 천천히 밀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차피 강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밀어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애도 안쪽에 한 개 정도 끊어 주시고요. 만약 여기서 2개 남긴다고 끊어 버리면은 애도 너무 애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에서 끊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안쪽에 애들을 따줘요. 그래서 세력이 동등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한 방법을 써도 애보다 역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애를 띄워줘서 최대한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을 더 악화를 시키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잎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애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줍니다. 이게 기본 잎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아랫부분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까 비교해서 굉장히 심플해졌죠? 이렇게 소수만 남게 되면은 한 10명이 먹던 것을 한 4명이 나눠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져요. 그래서 나무 만들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아까 같이 나무 스스로 얘는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너는 내가 잡아 먹을 거야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가 모두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럼요, 아저씨 왜 이렇게 소사나무 잎 끝에는 2마디씩만 남겨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2마디씩 남겨놓는 이유는 이것도 생리학적으로 조금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나무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철하기 때문에 장자만 키워요. 이 첫 번째 순에서만 계속 순이 나오게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순이 못 나오게 스스로 통제를 합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은 이 나무가 생장을 하기 위해서는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나무한테는 네가 적당하게 먹을 옥신을 주마 하고 적당하게 줘서 잘 크게끔 성장을 하고
두 번째 애한테는 너는 조금 많이 먹어 하면서 과하게 옥신을 줘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한테는 더 심하게 주고, 네 번째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고, 다섯 번째 애한테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줘버립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밥을 먹고 바로 마라톤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먹은 우리 첫 번째 수는 계속 원활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옥신의 과포화 상태에 걸려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잎을 꺾어버리면은 애가 장자가 되기 때문에 애가 또 성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애를 또 꺾게 되면 그 다음 애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자가 꺾이게 되면은 이 남아있는 세 명들은 옥신의 과포 상태에서 해방이 돼요. 순간적으로 다 성장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스가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다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애가 힘이 세기 때문에 애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마디를 남겨놓게 되면은 이 두 개 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남겨놓는 거고, 세 개를 남겨놓으면은 세 개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 개씩 남겨놓는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지가 잎이 이렇게 네 개의 가지로 파생이 되는, 두 개의 가지가 네 개로 파생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네 개가 8개, 8개가 16개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 이렇게 4개 남겨놓으면은 이렇게 가지로 다 4개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냐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정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위에 보시다시피 더 강한 애들이 있어요. 이 강한 애들을 똑같이 작업해 주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애보다 강한 애들이 존재하면 얘네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한 애들은 약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약한 애들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강한 애들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잎을 베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정하고 얘가 두 번째 잎이에요. 정화가 당연히 세기 때문에 잎도 크고 성장이 계속 되는데, 이대로 놔두면 애와 애도 힘이 격차가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잎 빼기를 해주는 건데, 얘를 이런 식으로 베줘서 애보다 애 면적을 좀 줄여서 동등하게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소사나무 잎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잎들이 제거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과한 잎 정리 작업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의 세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봄부터 거름과 신경을 썼고, 나무의 세력을 올리는 데만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작업을 했는데,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시속 80km를 올릴 때까지 브레이크를 한 번도 밟지 않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작업으로 브레이크를 한 번 밟혀서 시속 40km 정도로 다운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속 0km에서 80km 도달하는 것과 시속 40km에서 80km 도달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나무의 세력이 좋지 않은데 잎을 이렇게 제거를 해서 다시 세력을 올린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 그대로 시속 0km에서 80km 올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좋았을 때 이렇게 과한 잎정리를 해줘야지, 세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잎정리를 하게 되면은 3차순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기존에 가지고 있는 힘까지 잃어버려서 수세가 더욱더 하락하면서 나무가 망가지는 계기가 되고, 나무는 역시 또 공동현상을 일으키면서 가지들을 더 끊어먹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일단 나무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리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가 생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가 원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잎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소실이 됐어요. 아마 이 나무는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겁니다. 뿌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층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저로 인해서 많은 잎들을 잃어버렸고, 특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2차순들이 거의 다 제거가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잎들은 거의 1차순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노쇠한 잎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나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뿌리야, 나 다시 복구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너도 나를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려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뿌리가 오케이 사인을 보냅니다. 하지만은 나무의 세력이 좋지 않으면은 뿌리가 지금 상태로는 무리니까 올해는 이대로 그냥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무의 세력이 좋다면은 나무는 다시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순들을 내밀게 되는데,
지금 제가 남겨놓은 잎들이 가급적이면 모두 가지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잎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순들이 모두 나오게 되면 대부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내가 원하는 데서만 순을 내밀진 않아요. 네. 어쨌든 나무는 합리적인 식물이기 때문에 강합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내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에서 새로 내민다든가 또 풀 속에서 내민다든가 여러 군데서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내가 쓰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나오는 순들은 모두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줘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빨리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머리 부분부터 아래 부분까지 강한 잎 위주로 먼저 이렇게 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온 순들은 최대한 빨리 순을 집어줘서, 그러니까 통제를 해줘서 약한 쪽으로 힘이 가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돼요. 결국 이 잎정리라는 게 이 하나의 작업으로 나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무가 좋아지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점을 염두하시고 이 사전에 앞서서 이 나무의 세력을 먼저 올려서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후속 조치로 잘못 나온 것들을 바로잡으면서 강한 걸 억제해서 약한 걸 끄집어내고 네, 그렇게 복합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지들을 다 만들었을 때 좋은 나무가 탄생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도 받게 됩니다. 아저씨, 이거 분재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비유를 하나 좀 드리자면은 아들을 데리고 도봉산나무 같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체력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을 데리고 도봉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아들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동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정상까지 얼마 남았냐고. 그 말을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100번 힘들었겠죠,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가 거의 도착해. 그럼 저기만 올라가면 돼. 거의 다 왔어. 힘내. 하고 독려하면서 결국 같이 산 정상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뒤로는 아들하고 도봉산을 갈 때 아들이 정상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아들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번에는 A 코스 말고 다른 코스로 가보면 안 돼요? 라고 본인 스스로 먼저 이야기를 해요. 네, 멀게만 느껴졌던 정상이 한 번, 두 번 그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길도 지루해지고 더 새로운 길로 가게 되고 또는 다른 사람도 또 가자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분재도 마찬가지예요. 분재도 하나의 기술을 제대로 익히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터득하게 돼요. 소사나무 잎 정리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강한 부분은 약하게, 약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다. 네, 그 방식만 지켜주시면은 그 어떠한 기법을 갖다 놔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소사나무 잎 정리 방법을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분재로 사용되는 나무들이 수천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나무를 데려다 놔도 결국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소사나무 방식만 이해하시면은 다른 나무들도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다른 수종의 나무들로 잎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 한 가지 패턴만 기억하시면은 일일이 나무 하나하나 이 나무는 어떻게 만져야 돼요? 저 나무는 어떻게 만져야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것만 알고 계시면은 수천 가지 나무 따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걸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